하버드 대학의 한 사회학 교수는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미국의 공교육 시스템은 이제 더 이상 아이들의 안전과 미래를 담보할 수 없는 한계점에 도달했다. 세계 최고의 지성들이 모이는 하버드와 예일, 그 화려한 상상력의 이면에는 붕괴되고 있는 미국의 고등학교 교실이 있습니다. 교실 안까지 침투한 폭력과 마약, 그리고 통제력을 상실한 공교육. 이것이 우리가 알던 선진교육의 진짜 모습일까요? 혼란에 빠진 미국 교육을 뒤로하고 미국의 최상류층 엘리트 부모들이 주목한 곳은 놀랍게도 대한민국 서울의 평범한 일반 고등학교였습니다. 왜 그들은 수만 킬로미터를 날아 한국행을 택했는가? 엘리트들이 한국을 선택한 이유, 지금 그 충격적인 실체를 공개합니다. 미국 공립고등학교의 아침은 배움이 아닌 검열로 시작됩니다. 교문 앞에 길게 늘어선 금속 탐지기. 이것은 오늘날 미국 교육 현장이 마주한 차가운 현실입니다. 가방 속 소지품 하나하나가 감시의 대상이 됩니다. 책과 필기구 대신 위험물질을 먼저 찾아내야 하는 교정은 이미 학교라기보다 보안시설에 가깝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현직 교사는 두려움을 고백합니다. 아이들이 교실에 총기나 마약을 숨겨오는 것을 매일 걱정해야 합니다. 이곳은 더 이상 안전한 교육의 장이 아닙니다. 통계 수치는 더욱 절망적입니다. 미 청소년의 마약 노출 빈도는 매년 가파르게 상승하며 공교육 시스템의 붕괴를 가시적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칠판 앞의 교사는 철저히 외면당합니다. 대다수의 학생이 수업 대신 스마트폰의 자극적인 영상에 몰두해 있는 교실에서 지식의 전달은 멈춘 지 오래입니다. 미국만 오면 모든 교육 고민이 해결될 줄 알았어요. 하지만 아이 학교에 마약 탐지견이 들어오고 매일같이 터지는 폭력 사건을 보며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죠. 자녀의 미래를 위해 선택한 이민이 오히려 아이를 망치고 있다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성우 서구권 공교육의 붕괴는 이제 더 이상 일부 지역의 문제가 아닙니다. 무너진 교권, 학교 내 마약 확산, 공교육 포기와 같은 자극적인 헤드라인들이 매일같이 주요 외신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공교육 시스템은 현재 회복 불가능한 임계점에 도달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성우 더욱 심각한 것은 기본 학력의 저하입니다. 미국 고등학생 3명 중 1명이 기본적인 독해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는 통계는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교실에서 글을 읽지 못하는 아이들이 늘어날수록 엘리트 부모들의 불안감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성우 반면 태평양 건너 한국의 풍경은 사뭇 다릅니다. 고요하고 질서정연한 이 풍경은 누군가에게는 당연한 일상이지만 안전을 갈망하는 미국 엘리트 부모들에게는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성우 오전 8시, 교문 앞에는 학생들을 맞이하는 선생님들의 따뜻한 인사가 이어집니다. 무장경찰도 금속 탐지기도 없는 지극히 평범하고 안전한 등굣길. 이것이 바로 미국 최상류층 부모들이 막대한 비용을 감수하고서라도 아이를 한국으로 보내려는 이유입니다. 한국의 일반 고등학교 교실. 이곳엔 정적이 흐릅니다. 30명의 학생들이 오직 칠판과 선생님의 목소리에만 모든 신경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명문 사립학교를 다녔던 서구권 전학생들에게 이 광경은 낯선 경이로움으로 다가옵니다. 소란스러움이 사라진 공간 그 자체가 충격입니다. 정말 문화 충격이었어요. 미국에선 수업 시간에 누군가 소리를 지르거나 돌아다니는 게 일상이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선 모두가 듣고 있어요. 정말 모두가요.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국제학업 성취도 평가인 PISA 결과에서 한국은 수학, 과학, 읽기 모든 분야에서 미국을 압도적인 차이로 앞서고 있습니다. 아침 첫 수업부터 늦은 오후까지 교실의 밀도는 낮아지지 않습니다. 배움에 대한 이 집요하고도 꾸준한 몰입이 바로 부모들이 지구 반대편에서 아이들을 데려오는 이유입니다. 제2단계 한국 교육의 재발견. 이제 우리는 화려한 겉모습을 넘어 한국 교육이 가진 근본적인 힘의 실체를 추적합니다. 한국의 교육열은 단순한 학부열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유교적 전통에서 비롯된 사회적 신분 상승의 사다리이자 가문의 명예를 건 치열한 생존 전략입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한국인들은 연필을 놓지 않았습니다. 1950년대 천막교실에서 시작된 이 집념은 오늘날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가장 강력한 뿌리가 되었습니다. 현대 서울의 화려한 스카이라인은 교육이라는 엔진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도심의 소음은 곧 고요하지만 치열한 도서관의 열기로 이어집니다. 많은 이들이 국제학교를 선택할 때 우리는 일반고를 택했습니다. 한국 일반고 특유의 규율과 경쟁 환경은 아이에게 글로벌 리더로서의 내성을 길러줍니다. 한국의 일반계 고등학교 2학년 수학 교과 과정입니다. 놀랍게도 미국의 명문 주립대 신입생들이 배우는 미적분학의 난이도를 상회합니다. 세계가 경악하는 한국의 학업 성취도,
그 근간에는 압도적인 학습량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숫자와 기호의 나열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반복되는 논리적 사고의 훈련 끝에 미국에서 온 학생은 생전 처음 느껴보는 지적 희열을 경험합니다. 포기라는 단어 대신 해결의 성취감을 배우는 순간입니다. 정적을 깨는 규칙적인 분필 소리, 이 소리는 한국 교실에서만 느낄 수 있는 특유의 긴장감이자 몰입의 신호입니다. 디지털 기기보다 더 강렬하게 뇌를 자극하는 아날로그적 학습 방식이죠. 펜 끝에서 흐르는 치열함. 한국 학생들에게 필기는 단순히 적는 행위가 아닙니다. 쏟아지는 지식을 자신의 것으로 체득하기 위한 일종의 의식과도 같습니다. 이 열기는 주변의 다른 학생들에게도 전이됩니다. 흔히 한국 교육을 주입식 암기 교육이라 비판합니다. 하지만 미국 상류층 부모들은 이를 다르게 정의합니다. 고도의 창의성을 발휘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지식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과정이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한국 출신 인재들의 독보적인 성실함에 주목합니다. 그들이 가진 강인한 근성은 이미 10대 시절 한국의 치열한 교실 안에서 체득된 것이니까요. 그 결과는 매년 압도적인 수치로 입증됩니다. 수학과 과학, 국제 올림피아드 무대에서 한국 학생들은 전 세계의 천재들과 겨루어 항상 최정상의 자리를 지켜냅니다. 이러한 경이로운 집중력과 성취 뒤에는 우리가 미처 몰랐던 또 다른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제3단계, 바로 K급식의 혁명입니다. 비교를 위해 미국의 일반적인 학교 급식을 살펴보겠습니다. 가공된 피자 한 조각과 우유 한 팩. 이러한 식단은 학생들의 영양 불균형을 초래하며 학습 효율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지목되기도 합니다. 반면 한국의 급식은 하나의 완벽한 영양 설계도입니다. 갓 지은 밥과 국, 고기 반찬과 3가지 이상의 채소, 그리고 신선한 제철 과일까지. 이 식탁이 바로 한국 학생들의 뇌를 깨우는 에너지원입니다. 놀랍게도 양국의 학생 1인당 투입되는 급식 예산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물이 보여주는 가치는 극명하게 갈립니다. 화면 왼쪽의 가공식품 위주 식단과 오른쪽의 신선한 수제 식단. 무엇이 아이들의 미래를 바꿀까요? 모두가 잠든 새벽 6시 한국의 학교 주방은 이미 뜨거운 열기로 가득합니다. 냉동 패티를 데우는 대신 매일 아침 산지에서 직송된 신선한 채소를 다듬고 육수를 우려내며 아이들의 하루를 준비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한 끼가 아닙니다. 영양사가 설계한 정밀한 데이터의 산물입니다. 뇌 활동을 최적화하기 위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황금 비율은 한국 학생들의 높은 인지 능력을 뒷받침하는 숨은 전략입니다. 종소리가 울리기 전부터 복도에는 기분 좋은 긴장감이 흐릅니다. 메뉴판을 확인하며 오늘의 메뉴를 기대하는 아이들에게 급식 시간은 학교 생활 중 가장 행복한 치유의 시간입니다. 낯선 빨간 양념에 주춤하던 미국인 전학생의 눈이 번쩍 뜨입니다. 자극적인 패스트푸드에 길들여졌던 입맛이 신선한 한식의 깊은 풍미를 만나는 순간 K급식은 그 자체로 하나의 교육이 됩니다. 더 이상 매일 아침 아이의 도시락을 싸기 위해 전쟁을 치르지 않아도 됩니다. 한국의 급식 시스템은 제게 일어난 가장 큰 기적이에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국과 갓 지어 윤기가 흐르는 흰쌀밥. 이 정성스러운 한 끼는 학생들에게 가장 강력한 에너지가 됩니다. 식사가 끝나면 학생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칫솔을 듭니다. 한국 학교에서 위생은 단순한 규칙이 아닌 자연스러운 습관이자 교육의 연장입니다. 반면 미국의 많은 학교에서는 여전히 자판기 스낵이나 인스턴트 가공식품이 점심을 대신하곤 합니다. 영양의 불균형이 시작되는 지점이죠. 결과는 지표로 나타납니다. 한국의 아동 비만율은 미국과 비교할 때 현저히 낮습니다. 잘 먹이는 것이 곧 최고의 교육임을 증명하는 셈입니다. 한국의 보편적 무상급식 정책은 단순한 복지를 넘어 교육의 평등을 상징합니다. 부유한 가정의 자녀도 그렇지 않은 아이도 같은 식탁에서 똑같은 고품질의 음식을 나누며 경제적 격차라는 보이지 않는 벽을 허뭅니다. 잔반 하나 없이 깨끗하게 비워진 식판은 아이들의 높은 만족도를 증명합니다. 함께 식사하고 정리하는 이 일상적인 과정 속에서 한국 학생들은 공동체 의식과 올바른 식습관을 자연스럽게 체득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이 다큐멘터리의 4번째 핵심 요소인 안전과 자유에 주목합니다. 해가 진 뒤에도 아이들이 자유롭게 거리를 누빌 수 있다는 것, 그것은 미국 상류층 부모들이 가장 경탄하는 한국만의 특권입니다. 밤 10시의 서울, 도시는 여전히 활기차고 거리는 밝은 조명으로 가득합니다. 가방을 맨 학생들이 3-3-5 모여 학원과 셔틀버스를 기다리거나 편의점에서 간식을 먹는 모습은 한국에서는 아주 평범한 일상입니다. 하지만 같은 시각, 뉴욕이나 파리의 도심은 전혀 다른 풍경입니다.
어둠이 깔린 거리는 적막하고 부모의 동행 없이는 청소년들이 함부로 나설 수 없는 긴장감이 흐릅니다. 한국의 밤거리는 그들에게 기적과도 같은 안전지대입니다. 한국의 지하철 안 이제 막 8살이 된 초등학생이 홀로 가방을 메고 탑승합니다. 보호자의 동행 없이도 아이는 자연스럽게 자리에 앉아 자신의 목적지를 확인합니다. 미국 최상류층 부모들에게 이 광경은 경이로움을 넘어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LA였다면 상상도 못할 일이죠. 아이를 혼자 밖으로 내보내는 건 방임이나 다름없으니까요. 이러한 자유를 가능케 하는 것은 촘촘하게 설계된 사회적 안전망입니다. 도시 전체를 빈틈없이 비추는 수만 대의 CCTV는 아이들의 안전을 실시간으로 보장하는 보이지 않는 눈입니다. 밤 10시가 넘은 시각에도 학원 버스들은 질서정연하게 아이들을 집 앞까지 실어 나릅니다. 한국에서 밤거리는 범죄의 사각지대가 아닌 일상의 연장선일 뿐입니다. 골목마다 24시간 불을 밝히는 편의점은 아이들에게 거대한 가로등이자 언제든 숨어들 수 있는 안전한 대피소가 됩니다. 이 압도적인 치안 환경이 부모들이 한국을 선택하는 결정적 이유입니다. 내레이션, 새벽 1시의 서울거리. 한 외국인 유학생은 이어폰을 낀 채 유유히 집으로 향합니다. 학생, 미국에선 상상도 못할 일이죠. 여기선 늦은 밤에도 누군가 나를 해칠 거라는 공포가 없어요. 그게 제가 이곳에서 느끼는 가장 큰 자유예요. 내레이션, 데이터는 이를 증명합니다. OECD 주요국 중 한국의 미성년자 대상 강력범죄 발생률은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수치로 나타나는 이 안전지표가 부모들에게는 곧 신뢰의 척도가 됩니다. 내레이션, 자정이 넘은 시각, 학원가가 다시 활기를 늡니다. 쏟아져 나오는 아이들의 표정 어디에도 어둠에 대한 두려움은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친구들과 간식을 먹으며 웃음꽃을 피우는 모습이 일상입니다. 내레이션, 한국인들에게는 당연한 이 광경이 이방인들에게는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주인 없는 테이블에 놓인 고가의 노트북과 지갑. 이것은 단순한 습득물이 아니라 한국 사회가 공유하는 거대한 상호 신뢰의 증거입니다. 학부모 돈으로 화려한 저택은 살 수 있지만 자녀가 밤거리를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은 살 수 없죠. 한국에서 우리가 누리는 진정한 사치는 바로 이 마음의 평화입니다. 이제 한국 교육의 매력은 단순한 안전을 넘어 더 넓은 미래로 향합니다. 제5장 글로벌 인재와 K컬처의 강력한 결합입니다. 전 세계 어디에서도 보기 힘든 초고속 네트워크와 1인 1디바이스 환경. 한국의 스마트 교실은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에게 가장 완벽한 학습 놀이터를 제공합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체득하는 코딩과 로보틱스 수업은 미국 엘리트 부모들이 한국 공교육에서 발견한 놀라운 경쟁력입니다. 언어 장벽은 K-팝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즐거움으로 변합니다. 학생들은 좋아하는 노래 가사를 공부하며 자연스럽게 한국어와 한국적 정서를 습득합니다. 방과 후 댄스 동아리의 열기는 국경을 초월합니다. 함께 땀 흘리며 완성하는 칼군무 속에서 이들은 진정한 우정과 한국적인 공동체 문화를 경험합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BTS와 K-팝이 좋아서 한국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교실에서 겪은 한국의 교육 시스템은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죠. 이곳은 단지 문화의 중심지가 아니라 지적인 성장의 최전선입니다. 한국 교육의 진정한 힘은 수직적인 질서와 수평적인 기술의 조화에 있습니다. 예의를 중시하는 유교적 전통 위에 인공지능과 클라우드 기반의 최첨단 인프라가 완벽하게 결합되어 있죠. 미국 명문 사립고 출신 학생들조차 한국의 영어 수업 수준에 경악하곤 합니다. 대학 전공 서적에서나 볼 법한 난해한 구문론과 방대한 어휘량은 이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단련되는지를 증명합니다. 그리고 1년 중 가장 중요한 날인 수능일이 되면 온 나라는 하나의 거대한 응원단이 됩니다. 수험생을 위해 사이렌을 울리며 길을 터주는 경찰차는 교육에 대한 한국 사회의 경의를 상징합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는 외국인들에게 이것은 단순한 시험이 아닙니다. 교육을 국가적 사명으로 여기는 한국인들의 뜨거운 열망, 그것이 바로 한국을 강대국으로 만든 원동력임을 그들은 직감합니다. 서구 사회가 시험지옥이라 비판할 때 미국의 전략가들은 다른 면을 봅니다. 한국의 입시는 부모의 배경이 아닌 오직 개인의 노력과 성적으로 증명하는 현대사회에서 가장 공정한 사다리로 재해석되고 있습니다. 한국 대학을 졸업하고 현재 글로벌 IT 기업에서 근무 중인 제임스 씨는 말합니다. 한국의 교육 시스템은 자신에게 한계를 돌파하는 법과 성실함의 가치를 가르쳐준 최고의 훈련소였다고요.
세계적인 기업들이 한국 교육에 주목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고도로 훈련된 지능과 회복 탄력성을 동시에 갖춘 인재들이 매년 이 시스템을 통해 쏟아져 나오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암기를 넘어선 지적 탐구, 토론 동아리에서 학생들은 유창한 영어로 국제 정세와 경제 정책을 논의하며 이미 세계 무대에서 활동할 준비를 마친 미래의 리더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경쟁의 이면에는 가장 순수한 인간미가 흐르고 있습니다. 함께 밤을 지새우며 공부한 친구들은 이제 국적을 초월해 서로의 꿈을 응원하는 가장 든든한 평생의 동료가 됩니다. 서로를 밀어주고 끌어주는 한국 특유의 정문화는 고립된 경쟁이 아닌 공동체의 성장을 지탱하는 힘이 됩니다. 함께 밤을 지새우며 문제를 풀던 기억은 국적을 초월한 깊은 유대감을 형성합니다. 3년이라는 긴 터널을 함께 빠져나온 이들에게 졸업식은 단순한 행사가 아닙니다. 치열했던 입시 전쟁의 끝에서 교사와 제자는 뜨거운 눈물로 서로의 노고를 위로합니다. 지식의 전달자를 넘어 삶의 스승으로 존중받는 문화, 스승의 날 가슴에 달아드린 카네이션 한 송이에는 한국 교육이 지켜온 예우와 존경의 가치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한국 교육을 지나치게 가혹하게만 평가해왔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치열함 속에 숨겨진 단단한 회복 탄력성과 공동체 의식은 우리가 다시금 발견해야 할 자산입니다. 완벽한 치안, 영양 잡힌 급식, 배움에 대한 뜨거운 열정, 그리고 스승에 대한 존경. 이것이 전 세계 최상류층이 한국의 일반 고등학교에서 발견한 진정한 가치이자 반전의 이유입니다. 결국 교육은 지식의 전달을 넘어 한 인간이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게 하는 과정입니다. 한국의 학교는 그 가치를 일깨우는 가장 치열하고도 따뜻한 현장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무언가가 여기엔 있습니다. 아이가 단순히 성적이 오르는 게 아니라 인간으로서 올바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확신이 드는 곳은 오직 한국뿐이었습니다. 무한한 가능성을 품은 아이들, 이들이 만들어낼 미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단단하고 밝을 것입니다. 이제 세계의 시선은 다시 한국을 향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교육열을 넘어 인간 중심의 가치를 지켜내는 한국 교육의 힘을 전 세계가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지식을 가르치는 곳이 아닌 삶의 태도를 배우는 곳. 이것이 바로 우리가 목격한 한국 교육의 진정한 기적입니다. 우리는 이제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가진 진정한 힘,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줄 가장 위대한 자산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은 단순한 성적표가 아닌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이 교실 안에 있을지 모릅니다. 한국 교육의 새로운 가치를 발견한 오늘의 여정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생각하는 한국 교육의 힘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음악과 함께 크레딧이 올라갑니다. 대한민국 교육의 현장을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선생님, 떡볶이, 매워요. 한국, 다시 할게요. 한국 학교 진짜 좋아요. 대한민국의 교육, 세계의 미래를 잇다.